혹시 배려하고 잘해줄수록 오히려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을 겪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똑같이 친절해도 이상하게 더 존중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차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와 에서 시작돼요. 오늘은 착하고 친절한데 오히려 더 대우받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중에 단 하나만 제대로 갖춰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지금부터 어떤 기준이 내게 필요한지 확인해보세요. 소장님, 주변에 착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억울하게 무시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 잘해줄수록 더 무시를 하는 걸까요? 그건 착한 성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성향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사실 친절하게 행동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많아요.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면 상대도 배려로 되돌려주고 그런 경험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친절한 게 문제는 아니죠. 오히려 관계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힘이에요. 문제는 내가 착하게 행동했을 때 그걸 고마움으로 받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만만하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존중이 아니라 무시로 돌아올 때 마음이 너무 힘들죠. 결국에 배려와 존중은 주고받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해요. 내 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상대방에게도 그런 관계를 맺을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모든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친절과 배려를 어떤 사람에게 베풀 건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유독 나만 무시당하고 만만한 취급을 받는다고 느껴진다면 이때는 관계를 대하는 나의 관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친절하고 배려 있게 행동하려 하는지, 그 안에 어떤 기대나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 이걸 알게 될 때 내가 경험한 반복된 상처의 원인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은 나는 왜 나에게 무례한 사람에게까지 착하게 행동하다가 상처를 받는 걸까? 라는 부분이에요. 나는 뭐 때문에 미성숙한 사람들에게까지 착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건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2가지로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이유는 관계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비현실적 기대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본인과 꽤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행동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겨서 걱정되는 마음에 먼저 연락도 하고 만나서 밥도 챙겨주고 진심으로 마음을 써줬어요. 친구도 그때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의지하고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는 연락 한 번 없고 만나자는 말도 없어요. 이런 상황일 때 당연히 상대방이 힘들 때 내가 한 행동이 있는데 내가 힘들 때 마땅히 그렇게 나를 챙겨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당연한 이치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나라면 그랬을 것이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에게 그런 친절과 배려를 보여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도 내가 한 만큼 상대방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배려와 친절을 고마워하지 않고 날 위해 그렇게까지 행동하지 않는 게 현실이죠. 이런 분들 중에는 세상을 너무 선하게만 보려는 경향이 강하기도 해요. 대부분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성숙한 존재이길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기대라고 말한 이유는 실제가 어떠한지 명확히 알고 대비하기보다는 이래야 한다,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사항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과 관계를 바라보는 이유는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불편한 현실을 그냥 없는 것처럼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하려는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이거는 방어 기제 중에 부인이나 합리화에 해당이 돼요. 현실에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나 감정을 아예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피하려는 그 무의식적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내가 늘 준비를 도맡아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현상이 반복돼요. 사실은 불합리하고 서운한 상황인데도 뭐 원래 다 이런 거지 라면서 그냥 넘겨요. 그런데 그 속마음 안에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느끼는 순간 내가 너무 서럽고 허무해질 것 같으니까 아예 문제 자체가 없는 척 하는 거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분명 억울함이나 외로움이 막 올라오는데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거는 괜찮은 일,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면서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 이때 문제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면 부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인식했지만 애써서 좋게 이해하려는 게 합리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제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무례하고 미성숙한 사람이 존재하죠. 오히려 친절하게 하면 할수록 선을 넘는 사람이 분명 있죠. 이럴 때 그 바로 상대방의 언행에서 오는 불쾌함을 느끼고 그걸 해결해야 하는데 이 불쾌함을 느끼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해서 경계를 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이 날 무시해서가 아니라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해하고 친절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회유하거나 무마하려고 해요.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더 선을 넘고 나는 계속 친절하게 맞춰주다가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억울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반복되는 상처를 받는 걸까 싶고요. 나를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과정 중에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불편함을 숨기는 방식으로 친절과 배려가 사용된 경우인데요. 감정을 명확히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힘이 좀 약한 경우에 관계 속에서 긴장하게 되거나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면 과도하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속으로는 불편하면서도 그 감정이 드러날까봐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얕잡아보는 농담을 했을 때 일부러 더 재밌어 하면서 크게 웃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너무 기분 나쁘고 불쾌한데 그 순간에는 무의식적으로 이 감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반동 형성이라고 해요. 방어 기제의 한 종류예요. 이 반동 형성은 용납할 수 없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나 욕구, 이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눌러버리는 건데요. 진짜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게 두렵거나 죄책감이 들 때 잘 나타나요. 나쁜 감정을 드러내면 위험하다는 경험이 학습되었고 원하지 않는 감정을 피하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선택하는 행동인 거예요. 이런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은 나의 친절과 배려를 철회해야 하는 그 상대방의 언행에 오히려 더 친절하고 더 착하게 행동하게 돼요. 사실은 미성숙한 상대방의 행동에 분노하고 불쾌하지만 이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착한 태도를 선택하고 상대방의 무례함을 더 강화시키는 꼴이 돼요. 이런 특징은 거절을 못하고 갈등을 피하려는 그 수동적 행동과도 관련이 깊어요. 이 경계를 세워서 나를 보호해야 할 때 죄책감이나 불편감이 생기니까 차라리 웃거나 부드럽게 넘어가려는 거죠. 이런 태도가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는 허용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서 결국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게 돼요. 소장님, 만약에 이미 당연시된 관계다. 이때도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관계는 너무 오랫동안 이 관계의 불균형이 당연한 듯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늘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이어지는 친구 관계, 늘 내가 양보해야만 유지되는 가족 관계, 또는 내가 희생해야만 편안해지는 직장 동료 관계 같은 거죠. 겉으로는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속마음은 점점 힘들어져요. 상대방은 당연히 저 사람이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왜 늘 나만 이렇게 하지?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런가? 라는 자책도 들어요. 이런 관계에서 변화를 주기 위한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사람은 누구나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웃고, 어떤 사람은 더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 탓으로 돌려버려요. 예를 들자면 회사 회의에서 내 의견이 조롱당했을 때 속으로는 화가 치밀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순간은 갈등을 피한 거죠. 근데 집에 가서는 너무 속상해서 잠도 안 와요. 이렇게 내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결국 나는 늘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떤 반응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는 왜 불편한데 웃고 있지?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하고 오히려 더 챙기고 있지? 나는 왜 자꾸 내 탓으로 돌리고 있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다 보면 내 안에 그 자동 반응 패턴을 찾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나의 욕구와 의도를 알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특히 피하고 싶은 감정을
찾아내는 건데요. 사람마다 견디기 힘든 감정이 다 달라요. 누군가는 분노를 드러내는 게 두렵고, 누군가는 거절당하는 경험이 너무 아프고, 또 누군가는 타인을 실망시키는 게 견디기 힘들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내면에 분노가 느껴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어린 시절부터 화난 감정을 존중받지 못했을 수 있고요. 분노를 느끼지 않아야 더 안전한 환경이었을 경우에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화가 나도 그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처리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친절한 행동을 하는 거죠. 더 많이 웃고 더 배려하면서요. 사실은 내가 분노해도 괜찮은 상황이고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거리를 두는 식으로 이 경계 설정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또 참고 맞추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에 특히 약한지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건 마치 그 몸에서 약한 부위를 아는 것과 같아요. 무릎이 약한 사람은 무릎 보호대를 하고 운동을 하듯이 내가 어떤 감정에 특히 약한지 알면 그 부분에 대해 대비할 수 있어요. 이런 대비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감정 조절력을 키워서 나를 보호하는 행동을 만들어요. 세 번째는 자동으로 하던 그 착한 행동을 조금씩 줄여야 해요. 갑자기 성격을 180도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아주 작은 시도부터 해보면 돼요. 누군가 나에게 무안 주는 말을 했을 때 예전에는 억지로 웃었다면 이제는 3번 중에 1번은 웃지 않고 무표정하게 있어 보는 거죠. 또는 상대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예전에는 다 들어줬다면 이번엔 오늘은 힘들어요. 내일은 괜찮아요. 라고 조건을 붙여서 답해볼 수도 있어요. 또 마음이 불편할 때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자리를 지키는 습관이 있다면 잠시 그곳을 빠져나와서 감정을 환기할 수도 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하고 불편할 거예요. 마치 운동을 처음 할 때 근육통이 오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게 바로 새로운 마음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런 시도를 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조금씩 버티다 보면 관계의 균형이 맞춰질 거예요. 오늘은 좋은 의도로 관계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상처와 손해를 경험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관계 속에서 불합리함을 경험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그 중에서도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착한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관계 안에서 존중받는 법,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을 갖는 게 결코 한 번에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영원히 유지되기도 어렵고요. 변화는 언제나 서서히 일어나고 나의 상황과 관계의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계 안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행동과 무의식적 욕구, 의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체성을 발휘해 작은 변화에 의미를 두는 게 필요해요. 이 변화가 쌓일 때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도 강해져요. 이런 과정에서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방식인 거죠. 오늘은 착한 성격이 왜 상처로 이어지는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마음껏 친절하면서도 절대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특징이 있길래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위에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계와 감정의 자유를 응원하는 심리상담사 짠토커입니다.